안녕하세요. 사이렌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요. 심화 파트죠. 이제 염증 반응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 염증 반응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여러분들 그 중학교 2학년 내신으로 시험 문제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심화 파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 나중에 이제 고등과정 들어가시게 되면 배울 기회가 한 번 더 있으실 거니까 미리 들어놓고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수업을 들으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이 지금 방금 촬영을 끝내고 요거 QR코드 영상을 찍는 거라서 목소리가 지금 약간 맛이 갔어요. 약간 자, 염증 반응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백혈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깨알노트 보시게 되면 16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그림자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염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에는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거든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등 과정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백혈구의 식균 작용으로 인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난다. 요 정도까지. 이제 고등과정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심화에 대한 부분을 건드린다라고 하면 이 그림 자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마주할 수 있어요. 조후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조직, 상피 조직, 살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아이가 가시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을 지켜낼 수 있는 가장 1차적인 방어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가시가 박히면서 방어선이 뚫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깥쪽에서 돌아다니고 잔류하고 있었던 세균이라고 하는 병원체 아이들이 방어선이 뚫렸으니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지금 여기 보라돌이로 보이는 이 아이가 이제 세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세균이 몸 안으로 침투돼서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몸 안에서는 비상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세균이 들어왔죠. 자, 지금 조직세포 있는 쪽에서 순찰을 돌고 있다가 지금 세균이 들어옴과 동시에 지금 뭔가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라는 걸 제일 먼저 인지하는 세포가 있을 거예요. 그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세포거든요. 이거 그림 보이시죠? 이게 바로 대식세포입니다. 외우지 마세요. 중학생이라면. 이 대식세포 주변에 표식이 있어요. 이 세포 바깥쪽 부분이죠. 이 표식이 있죠. 이 표식 있는 부분하고 이 세균의 이 비주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아기가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세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세균이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아기가 딱 맞는 순간 대식세포가 이제 인지를 하게 되죠. 지금 몸 안에 세균이 들어왔구나. 그럼 지금 비상사태인 거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함과 동시에 이 대식세포에서 뭐가 뿜어져서 나오게 될 거냐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뿜어져서 나오게 될 거예요. 어떤 물질?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 자,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은요, 우리 몸에게 신호를 보낼 수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적군이 몸 안에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지금 빨리 전쟁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와 함께 이제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쟁을 할 때 군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전쟁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누가 이제 달려와 줘야 되냐면 백혈구가 달려와 줘야 돼요. 백혈구는 쌤이 내신 특강에서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우리 몸을 지켜내는 파수꾼, 군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호가 있어야 군인이 갈 거 아니야. 그 신호를 이 대식세포에서 세균과 결합함과 동시에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분비하게 되는 거예요. 요까지는 이해가시죠? 자, 그 히스타민이 분비가 됐어. 몸에 신호를 보내는 거야. 지금 전쟁이 시작됐어. 세균이 들어왔어. 항원이 들어왔어. 침입했어. 라는 이제 신호가 보내지게 되면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죠. 그쵸? 히스타민이 분비가 됨과 동시에 여러분들 노트에 쓰여져 있을 거지만 이 부분,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이 부분에 그 조직 있는 부분, 혈관 이런 것들이 다 팽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은 세균 감염 후에 부어오름이 생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부어오름만 생기는 게 아니라 부어오름. 그 다음에 혈관이 팽창됩니다.
자, 혈관이 팽창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혈관 내부에서 군인에 해당되는 백혈구가 돌아다니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혈관 중간중간에 구멍이 아주 미세하게 있어요. 근데 이 백혈구가 지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 세균 있는 쪽으로 나가줘야 돼. 조직 있는 쪽으로. 살덩어리 있는 쪽으로. 근데 구멍이 너무 작잖아. 그래서 이왕이면 백혈구가 잘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혈관을 팽창을 시켜서 이 구멍이 좀 커졌죠. 그럼 여기 구멍을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노트에는 그림이 잘 그려져 있을 건데 백혈구 모양이 이렇게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통통했던 놈인데 이 구멍을 통해서 얘네들이 실 모양처럼 길게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고 항상 어떤 운동을 한다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해드렸었냐면 아메바 운동을 한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아메바 운동을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백혈구가 못 가는 곳이 있으면 안 돼. 적군이 어디를 통해서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세균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이 백혈구가 나서서 전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메바 운동을 통해서 모양을 자유자재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어디든 가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죠. 그러면 이 살 주변, 이 조직 주변이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되고 혈관이 팽창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백혈구가 바깥쪽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세균이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세균을 이 백혈구가 이렇게 포위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노트에는 예쁘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포위를 하면서 끌어안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소화효소가 분비가 돼요. 백혈구 세포 자체에서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면 이 안쪽에 가두어져 있었던 세균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잡아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내신에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먹을 식자, 균을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백혈구가 이런 식으로 뭐를 할 수 있다? 식균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같이 본 겁니다. 아시겠죠? 내신 특강에서는 식균 작용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일부를 살펴봤고요. 실질적으로 염증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자세한 부분을 여기서 같이 봤어요. 이거를 다 잡아먹고 나면 이제 나중에 전쟁이 끝나게 될 건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백혈구도 여하튼간 뭐 이렇게 전쟁 중에 싸우다가 죽는 애들도 생기거든요. 이게 시체가 생긴단 말이야. 그 시체가 여기에 모여 있다가 나중에 노랗게 변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염증 반응이 나타나게 되면 노랗게 고름 낀다라고 얘기하지. 고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고름. 그렇지? 그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염증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상에서 염증 반응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염증 수치가 갑작스럽게 올라갔다. 그러면 지금 병원체에 감염됐다. 항원에 감염됐다. 그쵸? 혹은 세균에 감염됐다. 이런 보기가 같이 나오면서 백혈구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출제자가 물어볼 겁니다. 그럼 그걸 여러분들 빨리 찾으셔서 정답으로 체크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염증 반응하고 백혈구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거, 우리 지금 백혈구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활동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우리 내신 특강에서 나머지 부분이죠. 그 혈구에 대한 부분 같이 정리를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강의에서 보도록 하자고요. 듣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